네, 그러면 17번부터 이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의 정지에 있는 질량 4kg인 물체 A에 일정한 힘 9N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M인 물체 B는 A와 접촉하여 함께 움직인다. 그림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프를 보시면 4초 동안 속력 6m/s가 증가했으므로 이 질량 M인 물체 B가 A와 접촉하여 함께 움직일 때 그 가속도 A는 1.5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에서 4초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4N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A는 초기 속도가 0이므로 초기 속도가 0이었다가 나중에 속도가 6m/s가 되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4 곱하기 6으로 24Nm/s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12kgm/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N의 힘을 받아 M 플러스 4kg의 물체가 가속도 1.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M은 2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운동량의 4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2 곱하기 6으로 12kgm/s가 되겠습니다. 역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던 질량 2kg인 물체에 운동하던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세로축이 F, 가로축이 시간 T이므로 밑 넓이, 밑 면적은 바로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어야겠죠.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kgm/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초에서 2초 동안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고 이는 바로 밑면적과 같기 때문에 0초에서 2초까지의 밑면적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로 4kg, 4Nm/s, 즉 4kgm/s가 되겠습니다. 0초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4Nm/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초에서 4초까지의 밑 넓이를 구해보면 4Nm/s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6초 물체의 속력은 8m/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6초까지의 이 그래프의 밑 넓이가 되겠죠. 이 밑 넓이를 구해보면 4 더하기 8 더하기 4로 16kgm/s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질량이 2kg이고 나중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초기 속도가 5m/s였으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2 곱하기 V-5로 나타내어집니다. 따라서 V는 13m/s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0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P를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서로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기준선 Q에
Q에 도달할 때까지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A와 같은 경우에는 P에서 Q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 3t의 시간이 걸렸고 B와 같은 경우는 t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각각 등속도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3t였고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였음을 이루어 보아 BA는 BB의 속력, B의 속력인 BB보다 3분의 1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가 VB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3배의 시간이 걸렸겠죠. 따라서 VA는 3분의 1 V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주어진 운동량의 정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을 EP만큼 가지고 있었고 A의 질량을 MA라고 했으므로 MA 곱하기 VA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VA가 3분의 1 VB이므로 3분의 1 MA VB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의 경우 P는 바로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서로 나눠보면 E는 MB분의 MA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는 6분의 1 MA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과 무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상태는 무중력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 상태는 공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즉 무중력이라 하더라도 중력은 있으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중력 상태가 되면 걷기 힘들어진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낙하하거나 흔히 놀이기구를 탈 때 무중력 상태를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리을로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들 중 바르지 않게 설명한 사람을 2명 고르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책을 바닥으로 짚어던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책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책을 바닥으로 던지게 되면은 그 던진 방향으로 가속은 아니고 이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같은 곳에서는 질량과 무게가 비례하지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는 mg이기 때문에 F는 여기서 무게죠. 무게와 질량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달에 가서 내 질량을 재면 지구에서보다 줄어들 거야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달라지는 거겠죠. 4번 보겠습니다. 추를 가만히 놓으면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지. 추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을 받으며 자유낙하함으로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게 설명한 사람을 고르는 거였군요. 따라서 바르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1번이 틀린 설명이었으므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은 맞는 설명이었으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번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설명이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5번 달과 수성의 대기가 없는 이유는 중력이 작기 때문이야 는 맞는 설명이 되므로 5번 역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쇠구슬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 나, 다 그래프를 보면 시간, 속력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라마바를 보시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쇠구슬의 운동은 가속도가 경사각도를 세타라 했을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므로 가속도가 음수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다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타 그리고 라마바를 보시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시간분의 이동거리인 속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등가속도 A가 음수인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 되겠죠. 따라서 라마바 중에서는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는 바로 마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10kg, 20kg인 두 물체를 진공 상태에서 낙하시킬 때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오른 것은 질량과 상관없이 10kg, 20kg인 두 물체는 중력 가속도 g를 받으며 자유낙하함으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는 10kg와 20kg와 같을 것이고 속력은 시간과 정비례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관찰하였더니 다음 그림의 A, B, C와 같은 세 가지 경우로 손잡이가 기울어졌다. A는 전동차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경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 기울어졌으므로 점점 빨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는 전동차의 속력이 변화가 일정한 경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B는 기울어지지 않았으므로 관성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차의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겠죠.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므로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것이 아닌 속력이 일정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C는 전동차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경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앞으로 기울어졌으니까. C가 A보다 속력의 변화가 크다라고 설명했는데 C가 A보다 더 각도가 크게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말은 바로 A보다 C에 작용한 관성력이 더 크다는 뜻으로 가속도가 더 C의 경우 가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속도가 크다는 뜻은 속력의 변화가 크다는 뜻으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C는 손잡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 아닌 움직이고자 하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울어진 것이겠죠. 따라서 미음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손가락으로 500원짜리 동전 A를 튕겼더니 A가 2.5m/s의 속력으로 운동하여 정지해 있는 100원짜리 동전 B와 정면 충돌한 후 B가 3m/s의 속력으로 튕겨나갔다. 동전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1.5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전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1.5배이므로 A의 질량을 1.5m, B의 질량을 m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이때 충돌 후 A의 속력을 V라고 해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질량이 1.5m인 A는 2.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B는 정지해 있습니다. 나중 상태를 보시면 1.5m짜리 A는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M은 3m/s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V는 0.5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V가 양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잡은 V의 운동 방향대로 처음 잡은 운동 방향으로 0.5m/s의 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6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A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MB인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충돌 전후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초가 바로 충돌 시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전후로 속력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충돌 전에는 15cm/s였던 반면 충돌 후에는 4초 동안 30cm를 이동하였으므로 속력은 7.5cm/s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MA는 15c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MB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충돌 후 MA와 MB는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였으므로 MA와 MB 모두 속력이 7.5cm/s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MA는 M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나무도막의 질량과 모양이 같은 고무탄환과 금속탄환을 같은 속도로 충돌시켰더니 그림과에서는 튕겨나왔고 그림나에서는 나무도막에 박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량과 모양이 같고 같은 속도로 충돌시켰으므로 질량 M 오른쪽으로 V, 질량 M 오른쪽으로 속력 V라고 써보겠습니다. 고무탄환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튕겨나왔기 때문에 왼쪽으로 V'의 속력을 가지고 튕겨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의 금속탄환과 같은 경우에는 충돌 후 정지하였으므로 나중 속력은 0이 되겠죠.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기억, 금속탄환은 고무탄환보다 나무도막에 더 큰 충격량을 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속탄환이 나무도막에 준 충격량은 금속탄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금속탄환의 운동량 변화량은 MV입니다. 왜냐하면 MV에서 속력이 0이 되었기 때문이죠. 반면 고무탄환과 같은 경우에는 MV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왼쪽으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MV 더하기 MV'만큼의 운동량 변화량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이 부호가 플러스인 이유는 EV와 EV'은 서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V'으로 MV 더하기 MV'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금속탄환이 고무탄환보다 더 큰 충격량을 준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B'은 양수이기 때문에 고무탄환이 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고무탄환보다 금속탄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 고무탄환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MV 더하기 MV'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 금속탄환은 MV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금속탄환이 고무탄환보다 운동에너지가 더 많이 변화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속 탄환과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인 반면 고무 탄환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므로 금속 탄환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표는 직선상에서 등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등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초속도 v0, 걸린 시간 t, 가속도 a를 이용하면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대입을 해보면 이동거리가 2m일 때 시간은 1초였고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 2초일 때 위치는 8m는 2v0 더하기 2분의 1a 곱하기 4로 2v0 더하기 2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면 v0는 0, a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지구 주위를 우주정거장이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장 안에서 공기 중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정거장 안에서 공기 중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떨어지지 않는 원리는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원리와 같은 이유가 되겠죠. 바로 지구 쪽으로 향하는 중력과 원심력이 같은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이 정거장 안에 있는 물체에는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왜냐하면 중력은 작용하고 있지만 원심력과 같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장 안에서 촛불을 켜면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는 촛불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계속 꺼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우주 정거장 속에서 무중력 상태,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이므로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물체 A의 질량은 물체 B의 질량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같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충격량의 크기는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때 F 델타 T는 바로 이 힘과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이 밑 넓이가 되겠죠. 이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크기는 같다고 했으므로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A가 충돌한 시간 델타 T를 보시면 델타 TA, B가 충돌한 시간을 델타 TB라고 했을 때 델타 TA보다 델타 TB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A보다 B가 더 충돌 시간이 길었으므로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더 작겠죠. 왜냐하면 FA 곱하기 델타 TA, FB 곱하기 델타 TB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와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같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초기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A, B가 모두 부딪혀서 멈췄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초기 운동량이라고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B 모두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와 B의 초기 운동량 역시 같다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까지 물체 A의 속도의 크기는 B의 2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니은을 통해서 알았죠. 초기 운동량의 크기는 A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2m이므로 2m 곱하기 VA, B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이므로 m 곱하기 VB라고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니은을 통해서 이 두 값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VA는 2분의 1 VB, 따라서 A의 속도의 크기는 B의 2배가 아닌 2분의 1배로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31번을 보시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를 의미하죠. 따라서 0초에서 4초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 속력은 0m/s에서 4m/s가 되었기 때문에 가속도는 1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초에서 6초까지는 0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속도가 4초에서 6초로 이동하는 동안 속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초에서 10초 사이 구간을 보시면 4초 동안 2m/s의 속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0.5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초에서 6초 사이의 이동거리는 8m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도, 시간 사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4초, 6초 사이 이동거리는 4초, 6초 사이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m 맞겠죠?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0초에서 4초보다 6초에서 10초 사이가 더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초에서 4초 사이에서 가속도는 1m/s 제곱이었고 6초에서 10초 사이에서의 가속도는 0.5m/s 제곱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0초에서 4초가 더 크기 때문에 받은 힘 역시도 0초에서 4초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출발점을 통과하는 동안 10m/s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속력이 감소하여 50m 이동 후 5m/s가 되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A 곱하기 이동거리 50m는 초기 속력 10m/s였으므로 100 빼기 25 해서 반대죠. 초기 속도가 5m/s 나중 속도가 5m/s이므로 V는 5로 25 빼기 초기 속도가 10m/s였으므로 25 빼기 100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0.7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B는 높이 3m 지점에서 떨어졌고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져서 10m의 수평 이동거리를 가진 채 P에 떨어졌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먼저 A를 보시면 A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수직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걸린 시간은 바로 루트 G분의 2H로 루트 10분의 12초, 즉 1.2초, 루트 1.2초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 역시 초기 수직 속도는 0이므로
높이 3m인 지점에서 자연낙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연낙하 시간은 루트 g분의 2h인 g가 10이고 h가 3이므로 루트 0.6초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B와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B와 같은 속력과 방향으로 A를 던지면 공 A는 20m보다 가까운 지점에 떨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를 수평 속도 V, B를 역시 같은 속력 V로 수평으로 던졌다고 해봅시다. B의 수평 이동거리는 바로 V 곱하기 루트 0.6초로 10m가 되겠죠. A는 V 곱하기 루트 1.2가 수평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루트 0.2에서 루트 2를 곱해야 루트 1.2가 되므로 10에서도 역시 루트 2를 곱해야겠죠. 따라서 10루트 2가 A의 수평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20보다 작으므로 20m보다 가까운 지점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를 수평으로 던진다면 던지는 속력과 관계없이 B보다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과 관계없이 A는 초기 수직 속도가 0m/s이므로 6m만큼을 낙하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평 속도와 상관없이 TA는 TB보다 크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B를 던진 속력은 3m/s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V 곱하기 루트 0.6이 12일 때 B는 3m/s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